4월 들어서 전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확진자도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국내의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소폭 하향세입니다만 해외 유입 그리고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특별 입도 절차를 통해서 강도 높은 검역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감염자를 최대한 빨리 걸러내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도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경제활동에 공백이 이어지는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역 그리고 방역과 경계태세를 잠시라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설마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또 이제는 괜찮아졌겠지 하는 방심이 엄청난 파장을 언제든지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느슨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확진자와 접촉한 173명과 해외 입국자 310명으로 총 483명입니다. 자가격리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해외 입국자 수가 증가하면서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입국자들은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확대 편성해 운영하고 있고 자가격리 앱과 GIS 통합 상황판을 활용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앱은 대상자의 80 내지 90%가량이 설치했지만 미설치자의 경우에는 설치 동료와 함께 1일 유선 모니터링을 4회로 늘렸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몰래 외출하는 등 무단 이탈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무단 이탈자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즉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며 형사 고발과 구상권 행사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위반자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라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어제부터는 벌칙이 강화되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희생과 낭비를 고려하면 자가격리자의 무단 이탈은 무책임한 반사회적인 행위라고까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도민과 성실한 자가격리자들이 일상의 큰 불편을 감수하면서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입국자들은 의무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마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에 천주교 제주교구가 미사를 재개했습니다만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미사 참여는 배제하고 발열 체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예방 수칙을 적용하였습니다. 불교와 원불교는 법회 중지를 유지하고 계시고 개신교의 일부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당분간 현장 집회 중단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불가피하게 집회를 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주공항 워크스루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해외 입국자는 40명, 보건소를 찾은 해외 방문 이력자는 2명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해외에서 입국한 도민들에 대한 관리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이나 해외 유입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고강도 방역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던 의사가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진들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환경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고 계십니다. 최일선에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해 공급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사, 간호인력,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력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번 새로운 한 주도 예방수칙의 준수와 사회적인 거리두기 참여에 적극 협력해 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는 지금 궁금해하신 사항을 말씀하시면 우선 이 대상 가구는 제주도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의 중위소득의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제주도의 소득 분포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 가구로 치면 한 70% 정도가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가구 중에 70%에 해당되면 현재 지원 전체 세대 29만여 가구 중에 중위소득 100% 이하는 20여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20만 5천 이렇게 나가는데 한 20만 가구 정도다. 그래서 전체 가구에 대해서는 숫자로는 한 70% 비중이 되고요. 현재 금액은 현재 저희들이 설계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는데 일단 1인 가구에 대해서는 40만 원부터 시작해서 4인 가족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40, 60, 80, 100만 원 이것은 우리 그 정부가 설계하는 그런 금액 저희들이 이 단계 구분을 저희들이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정책 목표를 위해서는 조금 달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약간의 정책적인 효과의 차이가 그 도민들에게 혼란과 혹시 거기에 따른 약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정부가 설정하는 기준들이 특별히 저희들이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의 기준에 가급적이면 맞출 생각입니다. 예, 저희는 정부 지원금이나 아니면 현재 추경 예산으로 지급되는 쿠폰에 대해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아동수당이라든지 공공근로 또는 이 저소득층, 취약계층으로 인해서 소비 쿠폰이 지급되는 것은 그건 정부 기준에 따라서 다 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제주의 재난지원금과는 무관하게 현재 정부 지원금과의 차이에서는 저희가 그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는 거고요. 제도의 목적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일자리나 소득의 급격한 감소나 불안 때문에 생긴 그 변동성을 저희가 안전판을 보충해 주기, 그러니까 소득 급감을 보충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급여나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 기존의 공공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이 급격한 변동성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5월에 정부 지원금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추가 급여를 받게 되는데 제주형 지원금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선 추가 급여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주가 지급하든 안 하든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한다. 쉽게 말하면 급여 유지, 공공급여 유지, 그 다음 중위소득 50% 초과는 제외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제외를 하게 된 부분들이 전체 가구의 한 70% 정도에 해당을 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 현재 한 2만 가구 정도? 네, 2만 가구. 2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그 계산과 그 실무 협의들을 통해 가지고 집행 가능한 안을 저희들이 만들고 그다음 의회에도 저희들이 기초적인 협의를 한 다음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